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주도 상담사 도박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는 길에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회복을 선택하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제 또래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느린 편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박 중독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회복자 멘토링인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멘토링 초반에는 대부분의 멘티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순간의 기억과 아픔을 말해주면 금세 공감대를 형성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제가 겪었던 문제 또한 그러했습니다. 베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 친인척, 친구에게 숱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며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혼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고 집안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는가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들이 아파서 폐렴에 걸릴 때까지 병원비를 베팅하는데 탕진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 아내와 아이가 조리원에 있을 때 역시 첫째 아들을 재워놓고 밤거리를 헤매며 떨어진 돈이 없는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는 없는지 방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3살짜리 첫째 아들은 잠에서 깨어 아빠가 없는 걸 알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문까지 내려와 펑펑 울며 아빠를 찾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린 환자였던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중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과 같은 물질 중독은 겉으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은 같은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지하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리게 되며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가족, 친인척, 지인에게 오픈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죽을 각오도 몇 번 해봤던 사람에게 까짓거 오픈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물론 너무 비참하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지인들이 나를 떠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과 나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 중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든가라고 물어보면 고민 없이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도박을 했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있어도 정작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지출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 굴려서 몇 배 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단도박을 결심하고 이겨내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부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의 과정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 이제 도박을 이겨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아픈 환자이니
더욱더 보살펴 주기를 모든 회복자가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단도박을 하고 있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며 금전적으로 해결해 보려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려 하는데 왜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섭섭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온갖 거짓말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제주지역센터에서 단도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한 횟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60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 시간이 지나도 나를 안 믿어주고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할 게 뻔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무조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와 고민을 나눠줄 선생님도 계셨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의 상태를 알아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도박에 대해 궁금해졌고 도박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우리는 왜 도박에 빠지는 걸까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보석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용기 내서 센터를 찾아주시고 단도박을 결심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억을 내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제대로 살아봐야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센터 가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참여한들 나의 빚더미는 줄지 않아요. 혹시 빚이 없었으면 도박을 멈췄을까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동력을 찾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You cannot do it alone, but you only can do it. 혼자서는 절대 못하지만 너만이 할 수 있다. 이 문장에 센터의 존재의 이유가 전부 담겨져 있지요.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거 한 지 1년 반 만에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집이 마련이 되었고 지금은 모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역시 개인의 생이 기각되어 다시 한국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되어 지금은 신용회복 일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8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지만 가족끼리 같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과거에는 외제차에 명품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러웠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같이 모여 저녁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 내서 센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